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회사 트리노드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목은 조금 이번 세션, 이번 세미나랑 좀 약간 안 맞기는 한데 특정 부분에는 또 AI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의 한 6년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데이터독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데이터독 서비스는 앞에서도 세션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서비스들을 저희가 어떤 옵저버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한 AI LLM 옵저버빌리티도 저희 회사에서 사내 챗봇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트리노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고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캐주얼 게임을 위주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희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거의 서비스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라인 포코팡, 포코포코, 포코팡 타운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포코포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살 됐어요. 근데도 아직 일본에서는 순위권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IP를 이용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KBS 1TV에서 오후 2시에 첫 회를 방영을 했고요. 총 26부작인데 계속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 세션에서도 너무 많이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뒤로 올수록 제가 앞에 세션을 들으면서 내가 뭘 발표해야 되지? 이미 다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또 조금 다행인 거는 해당 내용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아까 처음에 AWS 연사님께서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다고 봅니다. 데브옵스 쪽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죠. 근데 거기서 그 모니터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더 예측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면 서비스에 이상이 없을지, 이상이 안 생기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하면 옵저버빌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전상의 의미를 한번 쭉 읽을게요.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상태를 파악을 함.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 3번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데이터독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일라스틱 서치, 오픈 서치, 그리고 키바나, 플런트 빗이나 플런트 D 등을 썼을 거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구성해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회사에서 ELK 스택을 이용해서 환경을 운영하는 회사도 아직까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해당 서비스에서 올라오는 로그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점점 방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라스틱 서치 같은 그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들의 경우 이게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일라스틱 서치가 죽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신규 서비스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기존 서비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인프라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으로 전체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큰 결정을 하게 됐죠. 웬만한 서비스들은 이제는 다 사스를 쓰자. 뭐 기본적인 인식으로는 사스는 비싸다. 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비싸도 쓰자. 우리 인원으로 한 명, 두 명 더 뽑으면 이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비슷하게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스 혹은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 그 다른 업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게임 업계에서는 MVP라고 하는 방법론을 많이들 도입을 하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MVP 방법론에 대해서? 없죠. 네. 지금 MVP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소 기능만 개발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액션 로그를 분석을 해서 유저들이 로부터 올라온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 게임 가도 되겠다. 이 게임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드랍하자. 라고 하는 방법론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기획팀, 그 개발팀 내에서는 우리 게임이 빨리 어떻게든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에 바로바로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서비스를 최대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대한 빠른 로그를 분석하기를 원하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까 뭐 판수가 있잖아요. 첫 판, 두 판, 세 판 뭐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해당 스테이지가 유저들이 플레이를 했을 때 실패율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를 난이도를 좀 낮춰보자 해서 바로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서 게임을 조금 더 플레이를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의 시스템으로도 가능은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 방식은 기획팀에서 나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 하고 분석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분석팀에서 그래 그거 내가 분석해서 줄게 하고 분석을 다 한 작업을 다시 개발팀에 넘겨주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분석팀 같은 경우는 최소 이틀 정도는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그 많은 로그에서 떨궈내서 결과값을 도출 후 그 개발팀에 보내주다 보니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MVP 방법론이다 보니까 기획자분들은 빨리 그거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 특정 매트릭을 수치를 높여야만 이 게임이 서비스가 되어 수 있다 보니까 분석팀한테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석팀에서는 야 우리도 멤버스가 없어. 너네는 뭐 20명씩 되지만 우리는 8명밖에 안 돼. 니네 프로젝트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프로젝트를 다 하는데 어떻게 다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개발팀도 화가 나고 분석팀도 화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독을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느냐.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오는 로그들을 이게 아까 MVP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저가 많지 않아요. 로그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로부터 올라오는 로그를 바로 데이터독으로 쐈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좋은 게 아까 대시보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로그스에 대한 화면은 많지 않았네요. 로그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특정 필드들만 가지고 그룹 바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클릭 3번 정도면 그룹 바이가 됩니다.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분들이 쿼리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많죠. 근데 잘 모르시죠? 그랬을 때 데이터독을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셨어요. 뭐가 이렇게 메뉴가 많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쓰라는 거냐? 개발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라는 거냐? 했는데 딱 이틀 후에 너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특히나 기획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기획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로그가 올라오다 보니까 해당 로그를 바로바로 그룹 바이를 해서 아까와 같은 니즈를 스스로 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분석이 일단 예전에는 분석팀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올라오는 로그를 가지고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이 스스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환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 사스 서비스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 복잡성을 다 줄이고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비용도 다 줄이고 해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독 서비스가 정말 많거든요. 메뉴가 써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 트리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가장 많이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데브옵스 분들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CPU, 파드의 CPU가 얼만큼 올라갔다, 파드의 메모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갑자기 튄다든지 그런 거 모니터링을 다 하실 때 매트릭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독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그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클라우드 환경 이전에 개발하시던 개발자분들은 그냥 다 로컬 서버, 로컬에다가 콘솔로 하거나 파일로 로그를 다 쓰셨어요.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경우에요. 유저 액션 로그 말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일로 쓰셨는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하다 보니까 서버들이 여러 대가 되는 거죠. HA 구성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모아서 한 번에 로그를 볼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AWS를 주로 쓰고 있고요. AWS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드 내에서 떨어지는 그 콘솔 로그는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억세스 로그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버 로그 같은 경우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디버깅이 필요한 로그들은 그 서버 개발자분께서 바로 데이터독으로 쏘십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로그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제가 맞췄어요. 750개 인티그레이션스.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독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인티그레이션만 설치하면 대시보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WS에 파드에 아까 CPU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쪽에 AWS 인티그레이터나 그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터를 설치하면 그 대시보드가 미리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대시보드를 보고 저희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마이그레이션만 복분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까 750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EKS 안 쓰시는데, 쿠버네티스 안 쓰시는 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포할 때 아르고 CD 안 쓰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티그레이션 중에 아르고 CD 워크플로우, 아르고 CD 롤아웃까지 전부 다 인티그레이션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발빠르게
세상의 기술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이.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또 얘기 나왔었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내 인프라 내에 있는 뭐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데이터독 에이전트 딱 하나만 깔면 정말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니터스는 알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매트릭이나 특정 로그에 있는 내용 중에 뭐 특정 매트릭 같은 경우는 스레스홀드가 될 거고요. 로그스 같은 경우는 특정 컬럼이 되겠죠. 특정 컬럼이 에러다. 그러면은 특정 누구한테 알럿을 보내줘. 그러니까 슬랙을 보내줘. 라는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와치독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 정말 재밌는 기능이에요. 정말 괜찮은 기능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평균 시간당 10,000건의 로그가 항상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당 이제 점점 추세를 봤을 땐 들어왔다 나갔다 뭐 들어왔다 높아졌다 할 텐데 이게 10,000건씩 들어오던 시간대에 갑자기 1,000건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와치독 인사이트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항상 게임의 CCU를 항상 계산을 해서 데이터독에 저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CCU가 1,000명이 유저가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명밖에 플레이를 안 한다. 그럼 또 잡아줍니다. 이것도 모니터링으로 저희 등록을 해놨고 2개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와 서비스가 큰일 났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런 등록을 안 해도 와치독 인사이트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APM 기능도 사용하고 있고요. APM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매니저먼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퍼포먼스를 개발단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L, LLM 옵저버빌리티도 이번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따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 종류가 저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인프라 단과 그리고 EKS 단 그리고 EKS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단으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인프라 단에서는 뭐 AWS라든지 그리고 사내 네트워크라든지 사내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EKS는 EKS 클러스터 자체에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죠. 현재 노드가 몇 개인지 뭐 네임스페이스가 총 몇 개인지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데몬셋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EKS 클러스터의 이벤트가 현재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티오가 저희는 기본으로 이스티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스티오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리스폰스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뭐 특정 이스티오의 매트릭들이 정상적인 수치인지 등등을 다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서비스가 파드가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뭐 CPU가 현재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가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해당 서비스를 몇 명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리퀘스트들에 대한 HTTP 코드는 뭐 실패가 몇 건인지 뭐 아니면은 뭐 블럭이 몇 건 됐는지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은 몇 초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저희는 어느 국가에서 이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저희는 분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 리스트가 그러니까 플레이한 폰의 OS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저희는 수집을 해서 데이터독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가지인데요. 서버 개발자분들이 개발한 서버뿐만 아니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도 같이 개발한 그 소스에 특정 에러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에러죠. 워닝이라든지 해당 내용을 이제 데이터독으로 보내서 하루에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오류가 몇 번이 났고 뭐 서버에서는 어떤 오류가 났고 그런 걸 확인할 때 거의 디버깅 로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 액션 로그 같은 경우는 유저들의 행동들이 담겨 있는 모든 로그가 그 로그스 서비스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프라 단으로 잠깐 자세히 들어와서 이제 실제 데이터독 서비스와 어떤 거를 연결을 하면 좀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AWS 모니터링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독 인티그레이션 중에 AWS 인티그레이션 연결하고 각 계정 연결을 하게 되면 그냥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데이터독이 5분마다 한 번씩 끌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와치에서 그냥 보는 것과 데이터독이 끌어가서 보는 거 네트워크 비용이랑 뭐 좀 나가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에 리딩하는 비용도 나갈 거고요. 근데 한 곳에서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일단은 쓰고 있고요. AWS의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인티그레이션 하나 설치하면 그냥 AWS 클라우드 와치 전체가 다 옮겨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좋은 거는 계정들로 계정 하나만 쓰시지 않을 거잖아요. AWS 계정. 여러 계정을 쓸 때 그 계정들도 다 같이 등록하면 다 보입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저희 오피스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또 모니터링을 저희 팀에서 해요. 그러니까 몇 층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라든지 뭐 와이파이가 안 된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문의가 저희 팀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로그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가라 데이터는 없어요. 실 데이터라서 제가 블러 처리를 처음 했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하셔서 요거는 그 저희가 MSP로 베스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옵스나우에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예요. 이거는 AWS 관련된 뭐 서버가 현재 몇 대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쓰고 있고 뭐 관련된 모니터링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독에 저희가 만든 커스텀 대시보드입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 회사가 서울이랑 부산 두 군데 나눠져 있고요. 서울에는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8, 9, 10층에서 쓰고 있는 스위치들의 트래픽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KS 관련된 모니터링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EKS 관련된 거는 이제 이것도 데이터독에 있는 AWS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거를 연동을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 스펙 그리고 EKS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독 매트릭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근데 쿠버네티스 매트릭 정보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인프라스트럭처 쿠버네티스 익스플로어에서는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 네임스페이스 몇 개인지, 노드 몇 개인지, 현재 이 룰, 특정 CRD에 대한 것 거의 다 갖고 옵니다. 근데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요. 각 워크노드에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를 안 하시면 요 정보는 보통 EK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인가요? 그거를 설치하면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데이터독으로 넘어오면서 전부 다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는 없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같은 경우도 데이터독 매트릭스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스티오도 마찬가지로 이스티오 인티그레이터가 있습니다. 갖고 이스티오 인티그레이션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대시보드가 다 만들어져요. 할 게 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저희가 EKS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뭐 노드가 몇 개인지, 네임스페이스 몇 개인지, 서비스가 몇 개인지 요거는 사진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찍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별거 없어서. 갖고 토탈 노드에 할당된 CPU, vCPU가 몇 개인지 그리고 토탈 메모리가 몇인지 정보 등등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 오버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으로는 이제 가장 CPU를 많이 먹는 파드가 어떤 놈이야? 가장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는 아이는 어떤 놈이야? 요거 인티그레이션 까시면요.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제가 복붙해서 저희 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드에서 트래픽이 가장 트래픽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각 워커 노드의 디스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등등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 봐야죠.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몇 개의 파드가 떠 있는지, 그리고 전체 파드는 몇 개고 컨테이너는 몇 개인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CPU 중에서 가장 자원을 많이 먹는 CPU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EKS에선 이 이벤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EKS 클러스터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줍니다. 여기에 클러스터 하나만 쓰시는 업체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클러스터가 한 4개 이상 되거든요. 그 클러스터들 등록만 딱 해주면 이 모든 화면에서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갖고 위에 콤보 박스 선택하면 클러스터 리스트가 나오고, 개 선택하면 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다른 클러스터 선택하면 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 다 더한 썸 값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예전에는 이거를 다 그래프 하나에서 그려서 썼었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에 관련된 또 데이터독 서비스인데요.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드가 현재 CPU, 메모리, 네트워크, 기타 등등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몇 대가 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독 로그스를 통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의 디버깅 로그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뭐 유저 로그들도, 유저 액션 로그도 시장성 테스트일 때만 넣습니다. 저희는 라이브에는 못 넣어요.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아까도 잠깐 또 말씀드렸듯이 그 HTTP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Connected from Country, 그리고 CDN 캐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바이스 리스트, OS, 그리고 API의 리스폰스 타임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 APM은 요거 쓰면 좋고요. 개발자분들이 잘 쓰면 좋은데요. 잘 못 쓰면은 비싸요, 예. 근데 개발자분들이 잘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서비스 대시보드인데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서비스는 현재 총 몇 개, 이 해당 서비스에 게임 서비스는 몇 개, 게임 파드가 몇 개 떠 있는지, 그리고 어드민 파드가 몇 개 떠 있는지, 그리고 현재 CCU가 몇이나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AWS의 오로라를 쓰는 서비스네요. 얘는 AWS 오로라의 CPU는 현재 몇인지, 커넥션은 몇인지, 그리고 뭐 메모리는 몇인지, 이 대시보드 레디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재 파드의 CPU 나오고요, 메모리 나오고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어요. 이 대시보드를 개발팀에 전달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개발팀이 들어오셔서 지금 응답 속도가 느린 API가 있네? 그럼 그 API를 확인을 하셔서 수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HTTP 코드가 200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 또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개발팀에서 직접 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니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모니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로그스랑 매트릭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수치가 올라가거나 혹은 해당 로그가 몇 건 이상 발생하거나 했을 때 슬랙으로 알려줘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브 서비스가 죽었다. 그럼 저희 팀에 먼저 메시지가 슬랙이 오고요. 그리고 개발팀에도 갑니다. 근데 뭐 파드가 뭐 10개 중에 2대 죽었다. 이런 것들은 슬랙 안 보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전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서비스 전체가 지금 현재
퍼블릭으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또 설명하셨지만 알런 나우라는 베스핀에 알런 나우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모니터링한 이벤트가 2번 정도 발생을 하면 제 핸드폰이랑 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알런 나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저희 팀 전원한테 전화가 가요. 네, 그리고 와치독 인사이트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와치독 인사이트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새로 데이터독에서 내놓은 AI LLM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AI 그러니까 디버깅을 할 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랭스미스를 쓰고 있고요. 팀마다 좀 달라요. 다른 팀에서는 랭퓨즈를 쓰는 팀도 있고요. 그래갖고 랭스미스를 기본으로 쓰다 보니까 이 AI LLM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적용을 쉽게 했고요. 쉽게 했는데 이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해당 리퀘스트에 대한 거 응답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토큰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인풋은 뭘 물어봤고 아웃풋은 뭘로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특정 레그는 어떤 레그를 사용을 했는지 등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아까 앞 세션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 어느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사내 챗봇에 내일 식단을 알려달라고 누군가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행님 내일의 식단은 뭐뭐뭐입니다라고 이제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 어플 중에 다이어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이어트가 이제 레그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온 답변을 다시 챗GPT 쪽으로 넘겨서 받아온 답변을 여기다 이제 뿌려주는데, 이게 현재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토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랭스미스랑 조금 다른 점은, 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랭스미스 쪽 API만 등록을 해주면 어느 정도 쉽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독 AI LLM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에 AWS 엑스레이를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코딩을 한 줄씩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다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곳에 하나, 거기서 레그 가는 곳에 하나, 레그에서 받아온 거를 또 다시 오픈 AI 쪽으로 보내는 거 하나, 그러니까 몇 줄 안 됩니다. 그것만 한 5줄 정도 추가를 하면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레그를 가서 그 레그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고 어떤 답변을 받아왔다라는 게 트레이싱 돼요. 그거 랭스미스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무료래요. 언제 유료화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데이터독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무료로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